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프로 살 걸 그랬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오래 기다렸네요. 레노버 P11 프로가 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저도 리뷰 제품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커뮤니티 글을 올린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셨는데 판매자의 잘못된 대처로 여러 의심들과 불편함을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예정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리뷰도 밀리고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참 많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받아서 며칠 좀 써보니까 뭐 좋긴 좋네요. 예, 참나. 레노버 P11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프로를 사용하다 보니 체급 차이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정품 충전기 누락 및 케이블 때문에 오늘은 미리 찍어둔 언박싱 영상부터 가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런 비닐에 뽁뽁이 포장으로 오고요. 좀 박스 같은데 좀 넣어주지. 그래도 전자기기인데. 박스는 P11과 동일한 모양을 보이네요. 글로벌 롬을 깔아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개봉실은 뜯어져 있고요. 태블릿은 비닐에 쌓여 있는데 흠집 이거 좀 뭐지? 태블릿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크랙이나 기스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뒷판은 카메라 모양이 좀 다르네요. P11과 약간 좀 뒷판 모양이 좀 다릅니다. 뒷판도 흠집 없고 사이드 역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그 중에 세컨핸즈 의혹이 좀 있더라고요. 괜히 좀 불안했었는데 외관상 중고틱한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충전기를 한번 보면 정품 충전기네요. 케이블도 바코드 비닐에 쌓여 있고요. P11 때는 돼지코를 안 주던데 이번에 문제 생기고 챙겨줬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유럽형이라 좀 헐거워요. 그냥 국내에서 돼지코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블을 보시면 레노버 각인이 되어 있죠. 프로와 P11 케이블이 좀 다른 점은 프로만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P11 갖고 계신 분들은 각인 없는 걸로 정품 유무가 아닌 케이블이 바코드 적힌 비닐에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입C2 3.5mm 젠더도 주네요. 엊그제 삼성 거 샀는데. 프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와 TF 슬롯 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정품 충전기가 들어있었고 기기 없이 흠집이 없었습니다. 외형을 한번 보시면 11.5인치 디스플레이로 큼직합니다. 동영상 감상하기에도 아주 괜찮은 사이즈인데요. 전체적인 메탈 바디의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P11과 달리 OLED 디스플레이에 해상도는 2560x 1600으로 2.5K 해상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 비율은 16대 10입니다. 돌비 비전 HDR10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제품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대 밝기는 500니트입니다. 화면이 정말 밝은데요. 지금이 약간 중간 정도의 밝기라고 한다면 최대 밝기일 때의 모습입니다. 화면이 정말 밝죠? OLED 화면답게 쨍한 화면이 보기가 좋습니다. P11도 400니트로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 더한 녀석이 있었네요. 기본 흰 바탕에서 보면 약간 좀 푸르딩딩한 느낌이 있죠. 설정에서 색온도를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2160픽셀 60프레임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화질이 좋네요. 태블릿을 잡아보면 상당히 얇은 두께를 볼 수 있겠는데요. 두께는 5.8mm고요. P11 역시 7.5mm로 얇은 축에 속하는 제품이라 생각했는데 둘을 비교해보면 프로가 좀 더 얇은 게 보이시죠? 디스플레이도 11.5인치로 좀 더 큰데도 사이즈 대비 무게도 500g이 채 안 되는 무게로 가벼운 편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볼륨 버튼과 상단의 전원 버튼은 동일한 위치에 있고요. P11은 전원 버튼이 좀 튀어나와 있고 프로는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TF카드 슬롯이 있고요. P11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있었죠. 볼륨 버튼 밑에는 두 개의 어레이 마이크와 반대편에는 키보드 두 개 꼽을 수 있는 포코핀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와 라이더 스캐너, 후면 카메라 렌즈는 두 개로 1300만 와이드와 500만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있습니다. P11보다 렌즈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P11과 동일하게 AF와 아웃포커싱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뷰티와 보케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뷰티는 좀 더 얼굴을 뽀샤시하게 해주고요. 보케를 설정해서 주변 배경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건 아닌데요.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정도의 사진 품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기본 1300만 화소와
옆에 있는 울트라 와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좀 더 넓게 광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판 같은 경우 P11과 좀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벨벳 처리가 되어 있는 P11에 비해 전체가 메탈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키보드 케이스 설명드렸을 때 P11에 적용했을 때 키보드 독은 잘 맞았지만 뒷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착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좀 어중뛰게 맞아서 저는 그냥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렇게 했거니 싶었는데, 프로 같은 경우는 갖다 대면 착 하고 제 옷을 입은 마냥 딱 붙습니다. 하단에는 키보드 독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노트북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꼭 키보드 독을 사용하지 않아도 뒷판 케이스가 프리스탑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습니다. 키보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전 리뷰 때 말씀드렸었지만 간단한 작업이라도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사세요. 정말 활용도가 더 좋습니다. 작업 모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PC 화면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멀티태스킹도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앱이 다 지원되진 않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것도 지원을 하진 않아요. 크롬 같은 건 이런 전체 화면 표시가 있죠.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앱들은 화면을 키우려면 강제로 이런 식으로 늘려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트랙패드로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해 작업할 수 있어서 능률이 좋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키보드에 대한 거는 이전 리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11 프로에서도 역시 펜 사용이 가능한데요. P11에서 다뤘던 내용과 비슷한데 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이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동일한 펜을 사용합니다. 스퀴드 앱으로 간단히 필기 테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P11 시리즈의 장점 중 하나, 쿼드 스피커와 돌비 애트머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P11 같은 경우는 1W짜리 4개, P11 프로는 1.5W 4개 JBL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P11도 스피커 성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프로도 역시 괜찮습니다. 볼륨감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좀 매끄럽고 자연스러운데요. 돌비 애트머스 앱을 사용해서 상황에 맞춰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스피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램은 6기가에 기본 스토리지는 128기가입니다. 추가 TFT 카드는 1TB까지 확장 사용이 가능하고요. AP는 스냅드래곤 730G, GPU는 퀄컴 아드레노 618을 사용합니다. 긱벤치 5 스치고요. P11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영상 감상에서 버벅임은 딱히 나진 않는데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할 때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9만 한번 비교해보면 사실 프로도 엄청 매끄럽진 않은데요. P11은 대놓고 끊기는 게 보이죠. 프로는 좀 더 낫습니다. 대신 P11에서는 거의 하기 힘들었던 리니지 2M이나 원신 같은 게임이 프로에서는 돌아가는데요. 게임 화면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8600mAh로 P11보다 1200mAh가 더 많죠. 그렇지만 무게나 두께가 늘지 않고 오히려 더 얇아지고 비슷한 무게인 걸 보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스펙상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20W 고속 충전과 QC 3.0을 지원합니다. 충전을 했을 때 80%까지는 대략 2시간, 충은 대략 3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저장 방식은 UFS를 사용하고요. GPS와 글로나스 위치 정보 사용과 듀얼 밴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5.0을 사용합니다. 프로 역시 와이파이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LTE 모델은 내수용에는 없습니다. 센서는 가속도, TOF, 근접, 홀, 지자기, 자이로스코프, 앰비언트 센서가 있고요. OS는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합니다. 상단 스크롤에 있는 기능들은 P11과 거의 동일한데요. 자동 밝기 조절이나 눈 보호 모드, 다크 모드, 화면 캡처 및 화면 레코더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P11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t's why I'm here. We need to be put in check. Whatever form that takes some game. I'm sorry, Tony. That's why I'm here. We need to be put in check. Whatever form that takes some game.
I'm sorry, Tony. I'm not the one that needs to watch their back. This doesn't have to end in a fight, Tony. You just started a war. I'm not the one that needs to watch their back. This doesn't have to end in a fight, Tony. You just started a war. 잠금해제 같은 경우 얼굴인식 잠금해제는 P11에서도 있던 기능이고 프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문 인식이 있습니다. 버튼부가 플랫한 이유가 지문 패드가 있어서였네요. 전원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반응 속도도 괜찮고 잠금해제는 잘 됩니다. 얼굴인식 잠금해제 같은 경우는 P11과 속도나 인식률은 비슷합니다. 웹서핑 시 좀 더 빠릿하고 큰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P11도 답답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아이플레이 40에 비하면 살짝 좀 느린 감이 있었거든요. 프로는 AP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쾌적한 건 있습니다. 웹툰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확실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 머신으로서는 가성비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5K급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JBL 쿼드 스피커까지 영상과 사운드가 괜찮아서 태블릿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몰입도도 괜찮고 쨍한 화면이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동영상 화질이 넘사입니다. 웨이브나 왓챠 등 타 동영상 플랫폼도 FHD로 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 역시 FHD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홈 설치로 받으신 분들은 앱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뜨죠. 따로 APK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커뮤니티 및 설명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홈을 LTE로 플렉싱하게 되면 구글 스토어에서 넷플릭스 최신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좀 더 최적화가 좋다고 하는데요. 우선 순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 역시 순정으로 먼저 사용을 해보고 롬 설치 후 테스트를 하고서 또 한번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FHD 지원 안 하면 영상기로 쓰기엔 좀 아쉽죠. 레노버 P11 프로는 지원을 하고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P11과 차이를 가장 느낀 거는 게임이었는데요. P11이 빌드퀄도 좋고 스피커도 괜찮고 화면 밝고 여러모로 괜찮았지만 게임이 좀 아쉬웠거든요. AP 차이가 좀 있다 보니 확실히 P11은 6기가 램 제품도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게임은 아스팔트 9, 카트, 배그, 세븐나이츠 2, 고사양 게임인 리니지 2M과 원신을 플레이해봤습니다.
P11과 프로는 대략 10에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조건 프로를 사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P11만 해도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고 전용 펜 지원과 키보드 독도 프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하실 분들은 P11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내가 태블릿으로 게임도 좀 돌리고 영상도 좀 더 높은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로 보고 싶고 그래도 이왕이면 시리즈의 끝판왕을 쓰고 싶다면 프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 몇 분들께도 태블릿 고민하신다길래 P11을 추천드렸거든요. 간단한 업무 및 영상용으로 쓰시는데 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프로 살 걸 그랬어.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래 기다리고 태블릿에 돈 좀 투자한 만큼 컨텐츠 몇 가지 더 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